소변을 보는데 이제 거품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실제로 정말 병적인 단백뇨라고 하면 반드시 치료와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네, 것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서영균입니다. 박경희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김자경입니다. 네, 오늘은 콩팥 혹은 신장 질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는데 이제 소변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거품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죠. 거품뇨라고 하면 변기 소변을 내리고 나서도 이제 이렇게 벽에 좀 묻어 있는 네, 맞아요. 정도로 남아 있을 때 네. 그 정도가 거품뇨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거품뇨의 정확한 정의나 거품뇨의 뭐 심각도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남자 환자들은 요속이 좀 빠른 네네. 편이잖아요. 그 높이가 있고 그래서 누구나 거품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물 내려서 같이 씻겨 나가면 대부분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거품뇨가 나오면 그 거품뇨가 단백뇨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거품뇨로 오시지만 소변이 깨끗한 경우가 워낙에 많습니다. 단백뇨 역시도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또 워낙에 많아서 그래서 정말로 다 걸러져서 정말 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단백뇨는 많이 적은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단백뇨가 뭔가요? 단백질이 소변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단백질이 소변에 나오는 게 맞고 단백질이 왜 빠져나갔는지가 중요한데 뭐 대부분은 뭐 되게 몸이 안 좋거나 열이 많이 나거나 어떤 경우는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여기서 운동 예. 열심히 하는 거 선생님. 예. 과도한 운동 후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워낙 많고 운동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네, 정상 콩팥에 네. 단백질을 좀 많이 먹었다고 단백뇨가 나오진 않지만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비만하다거나 또 생각보다는 그 나도 모르게 신장이 나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단백질 쉐이크나 이런 거 먹고 이제 신장에 부담이 가서 단백뇨가 생긴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거 외에 이제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네, 거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신장병이 있는 경우가 단백뇨가 있는 경우인데 그 신장병이 왜 생겼느냐가 중요한 거고 결국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제 뭐 가장 유명한 그런 병들은 대부분 신장에 합병증을 생기게 하니까 단백뇨가 생기고요. 당뇨나 고혈압이 없더라도 최근에는 비만이 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또- 비만 자체 만으로도 살 빼면 단백뇨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거 다 없을 때 소변에 이제 단백뇨 혈뇨가 나와서 봤더니 뭐 사구체신염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병적인 단백뇨라고 하면 반드시 치료와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씩 손이 붓는다, 발이 붓는다, 아니면 뭐 얼굴도 붓는다, 전신이 붓는다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실제 관련성이 있나요? 그럼요. 그 단백뇨가 나오면 일단은 몸이 부을 수 있고 단백뇨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증후군 환자들 혹은 뭐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으로 뭐 1g 이상의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들은 진짜 사실은 많이 붓습니다. 부종을 주소로 신장내과를 많이 오시는데 그럼 저희가 그냥 환자들한테 빈혈 검사, 간, 콩팥, 갑상선 검사 이렇게 많이 보고 엑스레이 찍어서 심장이 너무 커져 있지 않는지 이제 그 정도까지 한번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밤에 뭐 라면 먹고 자서 막 부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붓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혹시 뭐 신장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나요? 소금의 어떤 민감성 이런 거의 문제인데요. 신장 환자들은 소금에 예민해집니다. 정상 신기능을 가진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혈압을 올리는 병으로 발전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부종은 정말 안 좋아요. 그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전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도 부종이 있으면서 떨어진 경우와 부종이 없으면서 떨어지는 환자들의 예후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저염시기는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이제 이 콩팥은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한번 이제 망가지고 나면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평생 뭐 투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실제 그런가요? 급성신부전으로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떨어진 경우는 이제 회복을 하긴 하지만 그 급성신부전이 생겨서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이벤트가 없었던 환자보다는 훨씬 더 나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선생님이 저를 치료하시는 게 어떤 걸 치료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저는 브레이크를 잡아드리지는 못하고 감속은 해드리는 거다. 또 합병증이 생기는 걸 막아드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뭐 콩팥은 사실 상당히 우리 몸에 많은 것을 걸러주는 큰 체인데 이제 그거 기능이 상실돼 버리면 신장이 너무나 하는 일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수분 조절, 신장이 안 좋으면 아까 부종이 생겼던 거 수분 조절, 그다음에 산염기. 우리 몸은 약 알칼리여야 되는데 신장이 나빠지면 산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해질. 소금, 칼륨 이런 것들 하고요. 또 호르몬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빈혈, 뭐 비타민 D에 의한 뼈 건강 이런 거 다 콩팥이 담당하고 있죠. 이제 가족이나 콩팥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콩팥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위험성이 더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상적인 신기능이 있었고 다른 위험 요소가 없는 분들은 신장 공여를 해서 한쪽만 있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설사 약간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사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집이 당뇨의 가족력이 굉장히 뚜렷하고 특히 당뇨 때문에 신기능이 나빠져 있는 가족력이 뚜렷하면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가족력이 분명히 작용을 하거든요. 당뇨를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해도 내 가족 중에 투석받는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도 사실 투석받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여튼 100명의 투석 환자가 있으면 진짜 60, 70명은 다 당뇨병성이에요. 사실 압도적으로 당뇨가 많아서 사실은 이제 당뇨 환자들은 반드시 정기 검진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김좌경 교수님 모시고 이제 소변에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